불안한 당신에게 10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제일 걱정이 사실은 치료를 받으시면서 약을 드시고 이게 혹시 약물 중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강원도를 다니셨대요. 근데 강원도 가서 사시질 않으시고 그냥 서울에서 왕복 3시간 뭐 출퇴근 하다시피 학교를 통학을 하셨답니다. 힘드셨겠죠. 근데 이분이 차에서 좀 주무시고 그럴 수 있으면 좋으신데 아주 예민하셔가지고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게 1시간 반씩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고통이시죠. 가고 또 와야 되고. 근데 이분이 뭐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면 또 약간 멀미 비슷하게 하고 메스꺼웠고 그러셔서 그냥 굉장히 피곤하셨겠죠.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주로 클럽에 가셔서 푸셨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클럽에 가시고 이분이 그 여자분이신데 그래서 클럽 가고 춤추는 거를 즐겁게 하시면서 잘 지냈는데 뭐 신나게 뭐 술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클럽에서 미식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 커피 많이 마셔서 그렇나? 그다음에 토할 것 같고 숨 막힐 것 같고 꼼짝 못해. 그 친구들이 농담처럼 너 너무 놀아서 그래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점점 지나가고 뭐 이제 아프기까지 하신 거예요. 밖에 나와서 있는데도 도저히 클럽에 다시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집에 가시기로 하셨어요. 집에 갔는데 택시를 타느라고 탔는데 거기서 갑자기 숨을 더 못 쉬겠고 어디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고 막 소리치고 그러셔가지고 택시가 기사님이 놀라셔서 병원을 데려가셨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늘 그렇죠. 공황장애 때문에 병원에 가면 신체적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들이 정말 아무 문제 없고 또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괜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아진 거죠. 그래서 또 이분은 그러고 보통 공황이 한 번 왔을 때 연속해서 오시는 분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한참 또 텀을 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오시면 금방 그래도 병원에서 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이분은 사실은 그때 그런 첫 공황을 겪으시고 다음 공황까지 꽤 텀이 있었어요. 학교를 또 다니신 거예요. 학교를 좀 다니시고 별 이상 없이 지내셨는데 나중에 언제 또 지하철을 타실 때 이런 증상이 다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또 쓰러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결국에 앰뷸런스까지 타셨답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또 정상인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괜찮아지고 이렇게 좋아지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 이러다가 드디어 이제 본인이 좀 찾아보기도 하고 또 병원도 가다 보니까 여러 병원 끝에서 결국 이분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그제서야 진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약물 복용이 좋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다시 말하면 약에 의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약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불안해져서 약부터 찾고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나는 점점 자신감은 없어지고 그 약도 도저히 뭐 힘들고 약을 더 많이 먹게 되고 이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서 오히려 술도 또 드시게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셨어요. 뭐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고 데이트를 하기 시작하고 근데 공황이 있으시니까 뭐 실내는 잘 못 가시고 답답한데 잘 못 가시고 근데 그 남자친구분이 그래도 좀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도 해주시고 주로 야외에서 데이트를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많이 좋아지시고 뭐 약도 좀 줄게 되고 술도 이제 끊게 됐는데 또 이게 가슴 아프게도 마지막에 보면 헤어지셨어요. 그 좋은 남자친구분하고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고 다시 확 나빠질 것 같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그래도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면서 좀 회복이 됐던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졌으면 사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고통이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새로운 삶을 만날 수 있다. 이제는 난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짠한 그런 수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이 항상 그 약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이게 결국은 약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그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약물 치료거든요.
우리가 불안장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소위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뭐 가바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안에서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야 되는데, 불안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되면 그 균형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균형을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춰서 뇌를 원상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것들이 이제 약물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생으로 개인의 의지로만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실 때 어떤 이것을 마약이라든지 뭐 어떤 것들을 결핍을 보충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면 여기 선생님도 지적했다시피 되게 두 가지입니다. 약을 너무 멀리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약을 너무 가까이에서 약에 의존하는 겁니다. 너무 멀리 하시는 분들은 약 없이 내가 의지로 고칠 수 있다고 굉장히 자신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마치 큰일 나는 것처럼 되고, 하면서 약을 안 먹고 버티긴 하지만 사실 그 사이에 더 병이 깊어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약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약이 사실 도와주는 것이지 약으로 모든 것을 약에만 맡겨서 되는 것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나의 노력과 약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같이 하시는 건데, 그래서 약을 내가 조금 나아지면 약 때문에 나아졌다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없으면 외출도 못 하시는 거죠. 약 없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약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약에 의존하는 거죠. 실제로 약이라는 게 무슨 어떤 그 정신과에서 쓰는 공황치료 약이 무슨 마약처럼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소위 신체적인 의존을 가져오는 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심리적 의존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약 없으면 내가 다시 공황이 다시 올 거야, 다시 불안해질 거라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약들 대부분 뭐 약은 대개 이제 항우울제 계통의 세로토닌을 좀 영향을 주는 약하고 항불안제, 진정제 계통의 약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 항불안제는 보통 초기에 치료를 하고 시간이 갈수록 좀 줄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제는 꽤 오랫동안 먹게 하는데, 실제로 항우울제는 전혀 의존이나 탐닉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우울제는 아무리 오래 드셔도 괜찮고, 또 이제 항불안제는 또 금방 먹으면 효과가 좀 있긴 하지만 항우울제는 금방 먹었을 때 효과가 나지 않아요. 적어도 뭐 2주, 3주, 한 달 정도 지나야 효과가 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또 이 사례분은 좀 안타까운 게 힘드시니까 또 술을 같이 하신 거예요. 뭐 술 먹는 것들이 뭐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알코올에 의존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커피나 뭐 지나친 카페인 음료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도 커피 마시면 그것 때문에 가슴이 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커피를 피하고, 커피 마시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안 드시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술도 좀 피하시고 커피나 탄산음료도 좀 피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좋겠고요. 대개 여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한 최소 1년 정도의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 1년 정도 치료하시는데 조금 더 경과상 더 치료하셔야 되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최소한 1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어떤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번 사례에 대한 조언은 마쳤습니다.